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겨울님이랑 같이 명품 지갑 컨텐츠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댓글로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채널에서 한 번 더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갑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우선 제가 준비한 지갑은 총 5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지갑을 고르실 때 뭐 반지갑, 카드지갑, 장지갑 뭐 다양하게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지갑의 종류 추천보다는 브랜드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브랜드가 어떤 분한테 괜찮을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브랜드들이 대부분 엄청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장인 정신도 있을 테고 그만큼 지금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지갑부터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번외편으로 겨울님이랑 컨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장 많이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던 지갑이 톰브라운 지갑입니다. 일단 이 지갑은 여러분 구매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매장 가셔도 없는 제품이고 제가 한 15년도인가 그때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저는 그때 한 60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지갑을 지금 매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갑을 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지만 사실 이렇게 컨디션 좋은 지갑은 지금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갑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제가 앞으로 추천드릴 그 지갑들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브랜드 뽀레르빠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뽀레르빠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717년도 300년이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우선은 이 지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고야드랑 조금 닮았죠? 하지만 보시면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셀럽분들이 고야드를 많이 착용을 하면서 고야드의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사실 해외나 파리에서는 뽀레르빠주 인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뽀레르빠주의 이제 로고 프린팅을 보시면은 이게 비닐 패턴, 에카이유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무기에 새겼던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뽀레르빠주가 좀 밀리터리 감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지갑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뒤에는 이렇게 뽀레르빠주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 이렇게 파리 1717년도라고 들어가 있어요. 안쪽을 보시면은 다른 지갑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제 카드를 넣는 곳이 보시면 이렇게 조금 파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카드 지갑도 보시면은 저는 이 카드 지갑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사실 요즘 우리가 현찰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잖아요. 사실 카드 지갑이 가장 편하고 좀 유용한 편인데 요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카드 두세 장 넣고 신분증만 딱 넣으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가격이 30만원대고 이 반지갑 가격이 50만원대라 제가 앞으로 추천해드릴 다른 지갑들보다는 가장 리즈너블한 가격이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명품 지갑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델보 지갑을 준비를 했습니다. 델보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제 전지현 씨가 별그대에서 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일본에서는 차세대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만큼 인기가 굉장히 좋은 벨기에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또한 1829년도에 태어난 브랜드인데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고 재밌는 거는 벨기에 나라보다 먼저 탄생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차세대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만큼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가죽인데 아마 조금 예민하신 분들, 까다로우신 분들이 델보의 지갑을 선택한다면 저는 무조건 만족하실 거라 자신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지갑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앞면에 귀엽게 삐에로가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전체적인 컬러가 이제 블랙 컬러, 그리고 옆에는 실버, 안쪽에는 골드, 그리고 삐에로의 모자도 골드.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이 상당히 럭셔리한 듯한 느낌이 들고 안쪽에 이렇게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바깥쪽에도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카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 델보가 여성 브랜드인데 최근에는 남성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델보를 흔하지 않은 지갑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루이비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지갑 중에 빠질 수 없잖아요, 루이비통이. 우선은 루이비통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브라운 컬러의 모노그램 로고. 예전에는 이런 지갑을 들고 다니면은 조금 올드한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10대, 20대, 30대 연령대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루이비통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루이비통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지갑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인 브라운 컬러에 모노그램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이 지갑은 조금 희소성이 있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검은색 가죽으로 한 번 더 덧대어져 있고, 안쪽도 보시면은 전체적인 모노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카드를 수납하는 공간에는 검은색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안감도 마찬가지예요. 안감도 한쪽은 모노그램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반대쪽은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지는 좀 된 제품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지갑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요즘 나오는 지갑들은 전체적으로 다 모노그램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루이비통이 이렇게 흔하게 모노그램 들어가 있는 지갑도 있지만, 내가 조금 트렌드한 지갑이나 스타일리시한 지갑을 찾고 싶다, 그럼 매장에 가서 보시면은 화려한 컬러나 색감, 자수가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비통 지갑을 추천을 드린다면은 그 시즌에만 나오는 시즌 아이템을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벨루티 지갑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두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벨루티가 장인 정신으로 정말 가득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장인 정신이 대단하냐면은 구두를 제작을 할 때 최고급 송아지 가죽만 사용을 하는데, 그 소 한 마리 가죽으로 구두가 3켤레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3켤레를 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제품 한 켤레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고객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사를 하냐 했더니 벨루티가 하는 말, 우리는 자네 같은 사람한테는 실패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만큼 장인 정신으로 가득한 브랜드인데요. 우선은 지갑을 보시면은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듭니다. 지갑 자체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고, 지갑을 보시면은 지갑에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루이 14세가 옛날에 지인들한테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깃드는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옮겨 쓴 스크립토가 들어간 지갑이고, 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편지 봉투에 그 당시에 찍었던 도장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벨루티는 지갑마다 색감이나 이런 글씨 위치, 도장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벨루티 지갑을 고를 때 도장이 잘 보이는 곳에 있냐 없냐, 그걸 사람들이 많이 따지는 편이고요. 지갑마다 객체 차이가 있으니까 매장에 가셔서 직접 고르실 때 글씨나 이런 도장 위치가 잘 나온 걸로 고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벨루티가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기스나 스크래치가 잘 나는 편이에요. 이게 단점일 수는 있는데 벨루티는 매장에 가시면은 파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 난 거를 좀 보완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색감이 있으면은 그 색감을 다시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장점이기도 한 브랜드이고, 그리고 또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벨루티 지갑을 만들 때 가죽 하나를 통으로 사용해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카드를 넣는 공간이 좀 뻑뻑해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용을 하다 보면은 부드러워지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벨루티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백화점을 자주 가서 매장이랑 직원이랑 소통을 자주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지갑마다 객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나만의 지갑을 갖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르메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에르메스는 가죽 브랜드 넘버원, 명품 브랜드 넘버원,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콧대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이죠. 에르메스가 콧대가 얼마나 높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에르메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에요. 근데 제가 에르메스에 인기 있는 버킨백이나 캘리백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들고 매장을 가겠죠? 매장 가서 저 버킨백 사러 왔습니다. 근데 매장에 있어도 안 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르메스는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핫하고 인기 있는 제품을 안 팔아요. 있어도 안 팝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가방을 살 수 있나요? 제가 가방을 사려면은 접시라든지 의류, 액세서리 이런 거를 조금씩 구매를 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쌓여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브랜드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브랜드가 다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르메스에는 이러한 판매 시스템이나 나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에르메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에르메스 지갑은 악어 가죽 지갑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그때 당시 한 500만원 정도 했던 굉장히 고가의 지갑 중에 하나입니다. 에르메스에는 다양한 악어 가죽 종류가 나오기도 있고 지갑뿐만 아니라 가방도 있는데 가방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가죽이기도 합니다. 악어 가죽은 굉장히 고가이지만 다른 가죽 지갑은 100만원 정도 하니까 다른 명품 지갑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에 악어 가죽 패턴이 들어가 있고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갑 중에 하나이고요. 지갑 안감을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에르메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 부분에 네모가 들어가 있어요. 이 네모가 악어 가죽 지갑에만 사용되는 네모이고요. 다른 가죽 지갑에는 네모 표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뭐 특별히 다른 지갑과는 차이점은 없고요. 에르메스 가죽들이 굉장히 최고급 가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르메스는 지갑이 하나만 있어서 데일리로 매일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관리가 힘들 뿐더러 금방 가죽이 상합니다. 근데 내가 지갑이 좀 여러 개가 있고 가끔씩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끝판왕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무조건 에르메스가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5가지 지갑 브랜드를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브랜드들이 대부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 사용해도 안 질리는 지갑들로 추천을 해드렸고 제가 추천드린 지갑을 경험을 해보시면은 지갑이 비싼 만큼 가죽이나 원단, 퀄리티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명품 추천 받고 싶은 뭐 브랜드나 카테고리가 있으면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